대동고 분사구문 해석 방법 문장 변환하기 하기 전에 간단하게 봅시다. 분사구문은 할 게 없는데 헷갈릴 거예요. 접속사 조동사 컴마 조동사를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분사구문입니다. 네. 대부분은 이제 여기 있는 주어랑 여기 있는 주어랑 같은 주어이기 때문에 이 주어를 생략을 하고 동사 모양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분사 모양으로 바꾸는 것이니까 ing나 ed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해석을 할 때는 이제 ing나 ed가 이렇게 맨 앞에 튀어나오고 컴마가 분명히 있어요. 그 컴마가 왜 있어야 되냐면 ing가 주어일 때는 맨 앞에 있을 때 주어인지 분사구문인지 판단하기 힘드니까 컴마를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니까 컴마를 찍지 않는 경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일반적으로 컴마를 찍는 게 맞으니까 ing나 ed가 맨 앞에 있고 컴마가 이렇게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라고 해석을 하고 컴마가 있고 ing나 ed가 이렇게 뒤에 있으면 조금 다른데요. 그때는 샌들이 연속 동작이라고 부릅니다. 네. 물론 우리 책에서 대부분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건이나 양보를 해석할 수도 있는데 조건으로 해석할 때는 이제 여기 있는 동사가 will이나 would가 나오면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안 나오고 4번에 양보로 해석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한글 실력을 발휘해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반대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글로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양보로 해석될 때는 아주 극히 드물지만 뭐 1년에 한두 번씩 나오기 때문에 안 쓰인다고 할 수는 없겠고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1번, 2번이라고 해석하면 독해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뒤로 넘어가면 좀 다른 문제가 되겠고 해석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ing나 ed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푼다? 이 주어의 네모를 쳐서 이 주어가 하면은 ing, 이 주어가 받으면 ed 이렇게 되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명사가 있거나 바이가 있으면 능동 수동 구조를 이용해서 해석 안 하고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하고 분사구문은 대부분은 어떤 명사가 동작을 하는지 받는지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해석으로 푼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녹색처럼 명사나 바이가 있으면 한꺼번에 구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분사구문의 기본인데 조금 더 어려운 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우선은 볼게요. 문제를. (1번) (2번) (3번까지는) 이제 접속사, 주어동사, 컴마 조동사 문장을 간단하게 하는 건데 이 주어하고 유저가 똑같으니까 주어를 빼고 여기만 뭘로 바꿔? ing로만 바꾸면 됩니다. 안 된다고 이렇게 필팅이 아니라고. 네, ing는 동사 원형에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접속사, 조동사, 컴마 조동사 문장에서 i가 똑같으니까 얘를 빼고 엔터링이라고 쓰면 됩니다. 컴마가 이렇게 있는 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접속사, 조동사, 컴마 조동사 문장에서 t가 똑같으니까 he를 빼고 being old라고 쓰면 나이가 들어서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4번 5번은 어떤 문제냐면 이 ing의 해석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해석을 해보세요 라고 문제를 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용어로 바꾸라고 내는 건데 길을 걸을 때 나는 만났다 우리 사장님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길을 걸을 때 만났다고 하니까 s나 when을 써가지고 뭐뭐 할 때란 말을 쓰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거 바꿀 때는 이제 앞에 있는 동사하고 뒤에 있는 동사의 모양을 시제를 맞춰줘야 되니까 뒤가 과거면 앞에도 과거라고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 5번에 quickly running to the train station 어디로 가다가 빨리 기차역으로 가다가 갔기 때문에겠네요. 그죠? 이때는 because의 뜻이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빨리 갔기 때문에 나는 기차를 탈 수 있었다라는 문장이니까 빨리 갔기 때문에라 말로 비코스를 써도 되는데 as라는 말 자체에 비코스나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뭐뭐 할 때라는 뜻이 있으니까 실은 분사구문에서는 모르겠다면 그냥 s를 써가지고 조사를 그냥 뭉개버리면 크게 틀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동사하고 뒤에 있는 동사에 시제를만 맞춰주면 됩니다. 독립분사 구문은 어떤 의미냐면 접속사 다음에 조동사, 컴마 다음에 조동사가 나올 때 이 주어하고 이 주어가 다른 주어가 됩니다. 달라도 이제 위에 있는 문장이 두 개거든요. 이렇게 쓰면 문장이 하나로 압축이 되니까 훨씬 더 긴박하고 훨씬 더 경제적이고 훨씬 더 짧은 문장으로 이제 독자를 훨씬 더 빨리 글을 읽게 만들어 주니까 소설에서 굉장히 잘 쓰는 구조예요. 소설에서 특히 글이 너무 길면 긴박감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덕화를 그대로 써주고 여기를 ing로만 고쳐주면 되는데 이때는 좀 다른 게 차가 고장난 게 먼저고 직장까지 걸어간 게 그 다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발생한 것을 나타내게 주기 위해서 해빙 pp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여기도 해빙 pp를 써가지고 나타내 주면 됩니다. 차가 망가졌기 때문에 컴마 내가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므로 앞에 있는 것이 먼저 일어나고 뒤에 있는 것이 후에 발생했다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해빙 pp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기차가 갔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걸어가야 했다. 똑같네요. 그죠? 접속사, 주동사, 컴마 다음에 조동사 이렇게 될 때 앞에는 주어하고 뒤에는 주어가 무한 주어면 다른 주어면 주어를 억지로 쓰고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적냐면 접속사 다음에 주동사, 컴마 조동사가 있을 때 앞에는 주어하고 뒤에는 주어가 이렇게 다른 주어면 주어를 억지로 써가지고 ing나 ed를 쓰고 나서 조동사를 쓰거든요. 이걸 보고 독립적으로 주어가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이거 하고 하나만 더 하면 되겠네. 됐냐? PPP가 나오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B번이라고 적고 접속사, 조동사, 컴마 조동사에서 앞에는 주어하고 뒤에는 주어가 다르게 되면 이 주어를 그대로 쓰고 ing를 쓴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경우를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여기는 주어, 여기는 주어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주어를 써줘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뜻이 없기 때문에 자리만 채워주는 말이라서 빼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빼도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걸 빼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시험에서 이걸 보고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하고 난 10번이라고 적고 접속사, 조동사, 컴마 조동사에서 여기 있는 동사하고 여기 있는 동사를 비교했을 때 여기 있는 동사가 먼저 발생을 했다면 having pp나 having been pp로 씁니다. having been pp하고 having pp는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없냐면 뭐뭐 하면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뭐 하면서는 동시 동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했으니까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쓰는 이유는 잘 보시면
테이킹 샤워 다음에 컴마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 어떻게 하라 그랬으니까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니까라고 해라고 했죠.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 샤워를 하면서 밥을 먹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을 몸에다 뿌리면서 입에다가 또 뭘 넣고 있으니. 다 외웠어? 빨리 일어나.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써야 되고, 이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한번 해볼게요. 이때는 사고가 난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입원실로 실려간 게 그 다음이기 때문에 먼저 사고가 났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해빙빈 PP라고 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말로 써볼게. 이미 다쳤기 때문에 라고 써도 되고 다쳤기 때문에 써도 된다고. 그래서 굳이 다쳤기 때문에 써도 되고 다쳤어라고 써도 되죠. 왜냐면 과거 분사는 이미 완료의 과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해빙빈 PP까지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생략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해빙빈 PP를 쓰면 뭐가 되고 이미 옛날에 다쳤기 때문에가 되고 그냥 뭐만 쓰면 PP만 쓰면 위에 있는 것처럼 다쳐서가 되잖아. 그죠? 그럼 다쳐서란 말 자체가 이미 동작을 받았다는 건데 수동의 의미는 결국 이미 동작이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해빙빈 PP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빙빈 PP는 잘 안 씁니다가 아니고 안 써.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면 무조건 안 써요. 그래서 해빙 PP는 그대로 살아있지만 해빙빈 PP에서 PP만 남겨서 비동사 앞에 해빙빈을 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걸 보고 좀 어렵게 뭐라고 부르냐면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장은 독립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쌤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네 입장에서는 그냥 해석 똑같이 하면 돼. 어떻게 해석하면 돼? 자동차가 망가져서 우리는 나는 걸어가야 했다. 그 다음 문장은 마지막 기차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 가야겠다. 그렇게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분사 구문이라는 것 자체가 문장을 위에 있는 문장이 너무 너저분하고 기니까 간단하게 만든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어를 몰라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냥 줄줄줄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물론 만드는 것이나 생성하는 과정이 궁금해서 또는 이런 문장이 어떻게 생겨났는지가 궁금하니 원래 있는 문장을 적어놨긴 하지만 위에 있는 문장을 써도 되겠죠. 대신 긴박감이 떨어집니다. 밑에 있는 문장으로 쓰는 게 대부분의 소설가들이 쓰는 양식이고 그래서 분사 구문은 말 그대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